이번에 롯데가 9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롯데그룹 통합이 통합으로는 한 800명 정도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마트는 한 50명 정도. 이번 채용 일정하고 좀 그 프로세스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그룹 공채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는 지금 4월 9일부터 18일까지 각 계열사별로 그리고 각 군별로 총 30개 계열사가 지금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분야는 뭐 전 학과, 그리고 저희가 계열사가 30개가 있고 그 계열사 내에서도 각도 모집 기무가 있어서 다양하게 지원하실 수 있고요.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 제한도 없고요. 약 80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서류 전형을 한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보통 통합 면접을 합니다. 하루에 원스톱 통합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가 역량 면접, 역량 구자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열사마다 프리젠테이션 면접, 또 토론 면접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임원 면접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루의 면접은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계열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다 하루에 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있고요. 롯데마트는 그러면 저희도 통합 면접. 통합 면접 하시는데 PT하고 아까 토론 면접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 근데 저희는 PT만 합니다. 토론 면접은 없나요? 최근에는 이제 PT까지 실시했었는데요. 요즘 상하반기 지난해에는 토론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역량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은 없는 거예요? 임원 면접, 외국어 테스트. 외국어 테스트. 외국어 테스트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해외에서 살다 왔거나 본인이 여기서 국내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뭐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외국어를 남들보다 잘 한다 하면 그 테스트를 받아서 가점이 들어갑니다. 안 한다고 해서 감점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이 통과되신 분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접수하고 외국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이런 각 자기 분야 전문 분야마다 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베트남어, 그리고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보다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마 선배 중에서도 몇 분 계세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점포가 32개 있어서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창립기념일이 4월 1일이었는데 4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점장, 해외 현지 점장 5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또 통역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학부를 졸업하시면 통역 정도는 잘 안 되셔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통역이 안 된. 근데 학부를 졸업하실 정도면은 비즈니스나 어느 정도는 이제 회화는 자유를 하시는데 회의 석상이라든가 정확한 통역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통역 정도 되시면 좋죠. 근데 실제로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유학 가셨다가 많이 배우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국 한족이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좀 있는데 말레이, 인도네시아 쪽은 조금 없더라고요. 틈새 시장에는 완전히 그렇죠. 말레이시아만 잘하면 완전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드는 생각이 요즘에 아랍어가 예전에는 더 안 쳐줬지만 아랍어도 상당히 글로벌 시대에 오히려 틈새 롯데마트는 아직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롯데마트가 불과 한 5년, 4년 전만 하더라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은 몰랐죠, 사람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큰 준비를 못했었던 것도 있지만 예, 지금 글로벌 시대에 틈새 시장도 충분히 노력을 앞으로 이렇게 네. 또 진출할 국가가 중동 쪽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 제가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자기 전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아니면 찾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능력을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면 글로벌 시대에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인도네시아에는 32개 점포가 있고 예. 베트남에는 몇 4개가 있어요. 4개. 그다음에 중국에는 100. 105개. 예, 저희가 한 달에 몇 개씩 오픈해가지고요. 맞아요. 잘 모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 써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예, 직원들도 숫자를 잘 계속 이번 달에도 막 2개, 3개씩 막 해외에서 막 오픈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도 미국에는 소싱 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상품 소싱. 예, 일본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일본은 저희가 그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은 조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트가 나가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그 마르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토요카도 이런 회사하고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상품 소싱이라든가 뭐 출점 같은 경우는 일본이 유통이 더 우리 한국보다 많이 발달해 있고요. 상품 소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는 크게 없고요. 저희가 미국의 소싱 사무소를 두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그 빅마켓, 코스트코와 같은 회원제 할인점을 하면서 좀 상품을 글로벌화하면서 상품을 그 소싱해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싱이라는 말이 사온다는 거거든요. 예, 사오려고.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 뭐죠? 그 샌들, 크록스라든가 뭐 빈폴 이런 것들이 그 병행 수입을 많이 또 해요. 그런 것들을 그 현재 있는 그 나가 있는 MD 2명이 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사오는 겁니다. 저희가 직매입을 사와서 저희 쪽 한국 매장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싼 상품을 들여올 수가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드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건 언제쯤 지금 인적성하고 면접이 같은 날 다 하시는 거죠? 예.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LTEB이라고 저희가 이제 롯데그룹 전체 인성 검사, 적성 검사가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전 계열사 다 실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인성 검사는 이제 서류가 발표되고 나면 그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각에 어느 정도 정해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접속을 하셔갖고 인성 검사를 치르시고 그 후에 적성 검사 부분은 면접일 당일에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열사마다 이게 좀 운항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회사들은 이제 하루 모여서 전체 다 그 적성검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실시될 좀 가능성도 있는데 확정은 안 돼요. 5월쯤에 4월 말일에 이제 서류 발표가 나면 5월쯤에 한 군데 모여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계열사별로 면접장에서 같이 실시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면접 당일에 같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단 면접 당일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다른 회사처럼 계열사 전체가 모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입사일은 만약에 이제 최종 신체 검사까지 끝나고 해서 입사일은 7월 1일인가요? 그거는 좀 교육 일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각 계열사마다 조금 틀린데 또 교육이 이제 그룹 공동 교육이 종류 몇 차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나고요. 그 후에 이제 7월 경에 그 계열사별로 입사일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7월 중입니다. 롯데마트는 여튼 서류 인적성 통합 면접을 보는데 역량 구조화 면접하고 토론 임원 면접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LTEB. LTEB을 롯데마트도 이게 경쟁력이 세죠?
예, 지난해 상반기 때는 80대, 77대 정도였고요. 예. 그리고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인지를 그냥 국내 기업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점포가 더 국내보다 많기 때문에 예. 조금씩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상반기도 한 50명 정도 뽑았나요? 작년 상반기 매 분기 매 반기마다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도 한 50명? 예. 1년에 한 100명 예. 뽑는 거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구리점에서 일상용품 담당으로 있는 김인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상용품이라 하면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직함이 있어 담당하는 매니저라고 하나요? 저희는 보통 담당으로 그냥 일상용품 담당? 예, 우선 일상용품 담당으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 휴지, 이제 뭐 기저귀, 생리대, 샴푸 이런 쪽 제가 일상용품증은 제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점포에 배치를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저희 신입사원 시절에 뭐 지원 담당 쪽에서 구매 파트를 맡았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영업 쪽의 직무 쪽에서 일상용품이라는 일상용품 영업 담당이네요. 네. 그러면 일단 나이하고 이름하고 나이 뭐 가족 대학 입사년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래서 좀 제가 여기 좀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우선 이름은 김인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저는 이름이 바뀌었나요? 86년생이고 28이거든요 올해. 네. 그리고 학교는 충북대학교 졸업했고 이제 학과는 사회학과가 이제 본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는 네, 낮습니다. 715점입니다. 네. 근데 학점은 조금 여기서 올랐어요. 3.93입니다. 4점 만점에 3.93이거든요. 이게 졸업 전에 네, 졸업 전에 제가 인턴 당시에 있던 성적이라 3.93으로 마감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근데 1학년 1학기 때 학점 얼마였어요? 3.1이요. 예? 3.14요. 그렇게 나쁜 굉장히 나쁜 수준. 네? 학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예? 나빴다고 여기 써놔가지고 1점대 뭐 이렇게 하다가 학고 정도로 그 정도로 놀진 않았고 네. 시험을 쳤기 때문에 제가 근데 당시에 제가 과대표였었거든요. 네. 과대표를 1학년 때 했었는데 아무래도 과대표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 교수님들 눈에도 띄고 그리고 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눈에 띄다 보니까 과대표를 한 사람은 성적을 좀 잘 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언제 인턴을 몇 년도에 하시고? 제가 2012년 동계 인턴. 작년이네요. 네. 그래서 13년 1월 3일부터 근무. 2012년 13년 12년 동계 인턴입니다. 12년 동계 인턴. 작년인데? 작년 12월? 작년 1월에 인턴했었어요. 2012년 1월에요? 네, 저도 같이 인턴을 했던데요. 저희가 2011년 11월에 지원을 해서요. 2012년 1월 3일부터 2월 60일까지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턴을 해서 최종 합격을 하면 7월에 그 상반기에 지원했던 합격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7월 공채로 입사하게 되어서 저희가 사실상 일하게 된 거는 작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011년 동계 인턴을 지원해서 2012년 1월부터 네. 2월까지 한 네. 7주 동안이죠? 네. 7주 동안 인턴을 하고 네, 그리고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7월에 입사를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저는 우선 말씀드릴 게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 요새 그런 거 되게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 스터디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면접에 관해서도 그렇고 코칭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선 그냥 제가 좀 약간 고집이 있다 그래나 그런 거였는지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런 걸 진정성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소개서요. 솔직히 막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듣잖아요. 뭐
내용이 없어 보이는 것들 바로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선풍기 틀어서 날려버린다. 글씨 무게에 따라서 막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꽉꽉 채워야 된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정말 내가 진짜 원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제가 떴던 게 그냥 웃긴 거는 그거였어요. 제가 특기를 상권분석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냥 쓸데없는 목표가 그냥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싶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있어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 동네에 다니면 어떤 상가를 본다든지 이런, 아 여기 장사 안 될 것 같다,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걸 그냥 보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었던 건지, 하여튼 제가 인턴 때는 저희가 인턴 면접을 1대 다대 1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들어갑니다. 면접관님이 두 분이 계시고 제가 혼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상권분석이 특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영등포 롯데마트에 이제 저희 롯데쇼핑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거기를 처음 갔거든요. 그때 면접 볼 때.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 영등포 롯데마트 이 점에 대해서 상권 분석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었던 건지 거기를 이제 가는 와중에 봤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서 이제 대답을 했긴 했는데, 주변에 바로 앞에 대로가 있고 이렇게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파트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왔던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권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은 했어요. 그게 크게 뭐 좌지우지 됐었던 질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입사해 보니까 이러한 것도 좀, 이런 경험들 이러한 것도 좀 담으면 자기 소개서에 담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아까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 소개서 안 보는 것 같던데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기 소개서 안 보고 어떤 이제 그런 학생들 사이에는 금동인가? 롯데 동부는 자기소개서 안 보고 스펙만 본다, 뭐 이런 게 학생들 사이에 유행한데요. 그래서 어때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슨 그룹은 스카이가 아니면 뽑질 않는다. 그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왜 또 학교에 채용 설명회도 오잖아요. 네. 오면은 당장 쫓아가서 물어보니 그거였거든요. 저희 학교면 가능한가요?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물어보기 급했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란 걸 보여드릴 수 있듯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걸 보시면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입사해 보시니까 이러한 경험들은 참 입사 후에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외부 활동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외부 활동이 뭐 KTNG 상상 뭐 그런 것들. 이제 왜 KTNG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코라든지 이래서 뭐 SK도 있고 봉사 체험단도 있고 국토 대장정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제 사회라는 조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인턴 사원 경험 못지않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다양한 외부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인석 씨랑 자기소개서 그때 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다니면서 유통에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롯데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자소서에
좀 제가 여기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그냥 막연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그때 상황들을 좀 자소서에 녹아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석 씨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턴 면접 처음에 들어가면 면접관 두세 분이 계시고 저 혼자 들어가서 그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자소서를 지금 여러분들 쓰신 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30분 동안 저에 대한 정보는 그냥 학교나 그런 자소서밖에 없는데 그거를 보고 당연히 저의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냥 급급하게 채우기보다는 좀 정말 내가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 자소서를 써야 한다, 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그 자기소개서에 저를 되게 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밤에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놓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만약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고민해보는 좀 그런 사색의 시간도 갖고 좀 그러면서 제가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적으면서 자소서에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기업들이 다들 저 사실 이번에는 500자로 자소서가 변했는데 저 때는 1000자였어요. 각 항목당 1000자면 5000자를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자면 솔직히 안 읽을 것 같고 500자면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시스템상에서 지금 작년이랑 그때 채용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웹페이지가 500자로 표시가 되는데 아까 테스트장에 잠깐 들어가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트냐 이제 또 그 차이로 인해서 500자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거든요. 1000자인데 그때는 이제 2바이트 한 글자 2바이트를 한 글자로 쳤을지 1바이트 영문 한자를 한 글자로 쳤을지가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500자 예, 500자라고 표시는 돼 있었는데 이게 실제 한글로 쳤을 때 500자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하는 한 바이트가 계산됐을 때가 500자인지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350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난해? 지난해부터 바뀌었어요. 500자. 좀 늘어나 있습니다. 내용은 뭐 말씀하신 성함이 저는 서지혜입니다. 네, 인사팀 사원. 네. 그 매니저라고는 안 하시죠? 매니저 직책은 그냥 사원. 팀제. 그래서 제가 아까 자소서 그 글자 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500자면 보통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499자 아니면 500자를 항상 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막 530자 됐을 때 지울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남아서 지우는 건 괜찮지만 정말 성의 없게 200자, 300자 하고 이렇게 하고 내는 거는 저는 제가 그 기업에 과연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으면 정말 어떻게든 꽉꽉 채워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그러한 자세도 되게 자기소개서에 하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500자를 이제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안 되나요? 저는 뭐 시스템상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제한돼 있을 거고 그 이상 입력이 안 되게. 안 돼도. 네. 그래요. 한 400자에서 500자 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는. 그런가요? 그게 이제 뭐 시스템상에서는 뭐 그런 글자 수 제한이 있고요. 뭐 더 입력 많이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원 면접이라는 쪽에서는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잠깐 테스트 비슷하게 역량 면접의 스타일을 보여주셨는데 임원 면접은 이제 이렇게 뭐 5명, 4명의 그런 지원자들과 임원분들 두세 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출력물을 통해서 그걸 제공해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B4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자소서가 이렇게 임원분들이 읽으시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표현될 때 어느 정도 글씨로 읽을 때 그 요점 부분과 그런 것들을 잘 눈에 확 드러날 수 있게 그런 표현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스킬이라는 걸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는 뭐 여하튼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인적성도 그때 보셨어요? 74기 때는 그때 인성 검사만 요거와는 다른 형식의 인성 검사를 했었고요. 지난 75기부터 아까 LTEP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성 검사는 온라인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 직무 능력 검사, 이제 적성 검사죠. 이게 총 4과목이 있었습니다.
언어 이해,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언어 논리 이렇게 해서 각각 35문항, 30문항, 35문항, 35문항에서 135문항이었고요. 사실 145분 동안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적성 검사. 예, 적성 검사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쪽 유통 쪽이다 보니까 이제 공통 예. 시험지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공통 쪽에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고 비공통 쪽은 이제 그 이공계 쪽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 이해, 언어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언어 논리에서 마지막 언어 논리 대신에 수리 공간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이공계 쪽 가끔 인테리어나 뭐 그런 쪽에 적용을 했던 적은 있는데 지난번에 이번에는 아마 그쪽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예, 수리 공간 쪽은 없을 예, 보시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입사 인턴 하실 때도 프로세스는 비슷하죠. 서류 전형, 인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을 아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스톱 면접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하루에 뭐 역량, 임원, 이제 토론 면접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보게 되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 접수를 하시게 되고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인턴십의 면접 대상으로 참석하십니다.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면접이죠. 그 면접은 어떻게 보면 그 역량 면접, 공채 때 보는 역량 면접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 면접을 이제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명이 들어가서 한 30분에서 50분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인턴십 기회가 부여가 되고 인턴십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턴십을 예, 다 수행하고 나시면 인턴십에 대한 그런 평가, 여러 가지 뭐 점장님의 평가 아니면 그런 해당 리더 사원의 평가, 인턴십에 대한 뭐 일지를 어느 정도 잘 썼느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최종 인턴십을 마친 친구들이 최종 심사를 거칩니다. 최종 심사에는 임원 면접과 PT 면접이라고 할 수 있죠. PT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턴십 과정 동안에 저희가 이제 7주, 8주 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들을 PT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준비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런 2가지 심사를 거치고 그 외의 평가들이 종합돼서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되죠. 그럼 뭐 토론 면접 이런 거는 인턴 때는 토론은 예, 시행 안 했어요. 했었겠네요. 예. 그리고 임원 면접 때 그러면은 이렇게 역량 면접 때는 아까 어떤 질문을 처음 인턴십 네, 들어오기 인턴 전에 때. 예. 아까도 비슷했듯이 자격증을 왜 그렇게 많이 땄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가 왜 상권 분석이라고 한 것이 재밌다, 한번 여기에 영등포 롯데마트 점에 대해서 상권 분석을 해보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7주 인턴은 어떠셨어요? 어떤 일을 들어가세요? 그때도 당시에도 제가 인턴으로 있을 때는 당장 담당의 역할은 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책임감이 부여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때도 저는 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인턴 사원으로 있었거든요. 강변점에서 일상용품 쪽, 그러니까 그냥 부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당이 아닌 그 밑에 이제 부담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상용품 쪽에서 똑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들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이제 인턴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다? 근데 굉장히 좀 둥글둥글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막 모든 회식 자리는 그러니까 아마 최다 회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휴무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이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칼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그 행사가 마트에서 보통 이제 행사가 바뀔 때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는 시간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 늦게 바꾸게 되고 좀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도 담당님들이 이제 행사를 바꾼다거나 그럴 때 남아서 같이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식 자리가 많으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정말 얘는 어딜 가도 눈에 띈다고. 강변점 이제 개점 이래 최다 인턴, 그러니까 회식 참여 인턴 사원이라고. 점장님 또 좋아하셨고 많이 또 불러주셨어요. 또 저를 또 오라고.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담당님들이랑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고 굉장히 인턴 사원치고는 많은 것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인턴 사원들이 했던 걸 들었을 때에 비해서 보면은 제가 그 사원, 그 다른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다른 업무들 굉장히 많이 겪었던 걸로 생각해요. 뭐 7주간, 8주간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방학을 뭐 다 보내야 되니까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나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제 그냥 조용하게 잘 못 어울리고 못 배우고 뭐 그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뭐 자기가 이제 배우려고 더 찾아가는 자세가 있으면 충분히 배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평가로 이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인턴십의 기간 동안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